사는 게 괜히 피곤하셨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내 잠들지 못했던 날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좀 둔감하면 살기 편할 텐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한 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섬세함입니다. 세상의 미세한 기운을 감지하고 남들이 놓치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그건 주어진 선물이지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보다 더 크게 느끼고 더 깊게 받아들이기에 살아가는 길이 괜히 무겁게 느껴지곤 하지요. 오늘은 그 섬세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잠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단순한 리듬.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당신의 호흡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참 자주 붙잡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 이미 흘러간 사건,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풀이하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후회의 그림자를 스스로 키워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이 더 있었을 텐데. 이미 흘러간 시간에 마음을 묶어두느라 오늘의 햇살과 바람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것만을 바라보라. 과거는 오래된 사진첩과도 같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아름답지만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진은 추억일 뿐이지 현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안 구석 어딘가에 이제는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계시죠? 오래된 옷, 빛이 바랜 편지, 이미 쓸모를 다한 물건들. 그걸 하나 버려보세요. 손에서 물건을 놓는 순간 내 마음속 후회도 조금은 함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지나간다. 이 기억도 지나간다. 알아차리면 반쯤 사라진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우리는 그 미래를 얼마나 자주 걱정할까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아이들 인생은 괜찮을까?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열지 않은 봉인된 편지와 같습니다. 내일의 봉투는 오늘의 손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쓰는 문장이 내일의 편지에 담길 뿐이지요.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적어봅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기, 점심 후에 물 두 잔 마시기, 저녁에 감사 세 가지 떠올리기. 이렇게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불안을 잘게 쪼개어 오늘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면 내일의 두려움은 오늘의 실천으로 줄어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내일의 편지는 내일 아침에 열겠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도리어 더 크게 다가오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생각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말입니다. 마음은 억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마치 물속의 공을 억지로 누르면 언젠가는 더 큰 힘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필요한 건 멈춤이 아니라 흘려보내기입니다. 생각은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저 흘러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숨을 들이마시며 지나간다. 숨을 내쉬며 이 생각도 지나간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강물은 차츰 고요해집니다. 완벽함을 향한 집착도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다 마쳐야 해. 집이 늘 반짝거려야 해.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은 끝없는 채찍질이 되어 우리를 스스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완벽은 환상일 뿐입니다. 삶은 늘 미완성이고 집안일도 끝이 없으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쓰레기 버리기, 약 챙겨 먹기, 창문 열고 환기하기. 이 세 가지면 하루는 이미 충분히 채워진 것입니다. 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남의 감정에 휘둘리는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 화난 목소리를 들으면 나까지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면 하루 종일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상대의 기분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피로와 짜증이 지금 흘러나온 것일 뿐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화를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경계는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쏟아낼 때 그 무게까지 내가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몫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혜로운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 그것이 경계의 본질입니다. 지금 잠시 어깨를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하나, 둘, 셋.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생각의 소용돌이를 끊어줍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 끓는 소리를 듣고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소란도 조금은 잦아듭니다. 행복은 기대가 아니라 기준에서 옵니다. 남에게서 기대를 거두고 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 세 가지 떠올리기. 몸을 위해 물 2잔 마시기. 잠들기 전 호흡 3번 하기. 이 세 가지 기준만 지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낮추고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마음만 다스리려 하면 늘 한쪽이 기울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튼튼해야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기초가 단단해야 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의 기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져도 몸이 아프면 그 생각을 지킬 힘이 약해집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면 아무리 큰 부와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하루에 단 30초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어깨를 크게 돌리고 손목을 천천히 풀어주고 허리를 곧게 세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 그 짧은 움직임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산책을 하며 느리게 걷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복잡한 생각이 줄어듭니다. 걷는 발걸음에 맞추어 호흡을 고르면 흩어졌던 마음이 차분히 모입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생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세요.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곧 마음의 정리입니다. 이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자식은 제 길을 가고 집안은 조용해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고독은 처음엔 낯섭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무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고독은 결코 감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진짜 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젊은 날엔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독을 품고 걸어가세요.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삶의 깊이를 만드세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작은 습관. 이 세 가지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바꿔줍니다. 책은 나를 넓히고 음악은 나를 위로하며 글쓰기는 나를 정리해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어보세요. 가사가 없는 잔잔한 선율이 좋습니다. 그 선율이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며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품어줍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친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쉼입니다. 그리고 책은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이 글이 대신 말해주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고독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책 속의 지혜와 음악 속의 위로와 내 글 속의 성찰이 나를 지탱해줍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꼭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평온하고 가볍습니다.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내답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집니다. 그러나 본질은 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역할에 따라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친구로 살아가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본질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고독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아침에는 환히 웃다가도 저녁에는 괜히 서럽고 외로워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꽃을 보면 더 환히 피어 있는 것 같고 하늘을 보면 더 푸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같은 꽃도 시들어 보이고 같은 하늘도 잿빛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바깥의 풍경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물은 그릇을 따라 모양을 바꾸듯 세상은 내 마음의 빛깔을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때로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속의 비밀까지 흘러나옵니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 질투가 묻은 말, 비난의 말은 돌처럼 굴러가서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은 물처럼 부드럽게, 햇살처럼 따뜻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관계가 부드럽고, 관계가 부드러우면 삶이 편안합니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친절은 비난을 풀어내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며 암담한 순간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손길, 낯선 이에게 건네는 미소, 이웃에게 물 한 잔 권하는 정성. 이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내 삶을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독을 마주합니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고 혼자 견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독을 통해 성숙해지고 고독을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얄팍한 행복이 아니라 단단한 외로움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고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토양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섬세함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반쯤 사라집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듣고 또 듣고 당신의 하루가 고요히 빛나기를 바랍니다.